안녕하십니까. 이리온 수입니다. 아마도 내년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행이 회복되고 또 비행기들이 여객을 갈 수 있을까 이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 네. 아까 아침에랑 저 안진아 연구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거를 또 미리 대비해서 업종에 대해서 좀 지져보고 이러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현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죠. 있는 그대로 그냥 상황 좀 얘기해주고 네. 네. 최근에 항공화물들이 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까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시작하시죠.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섹터 항공, 호텔, 여행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주 나오는 뉴스 플로우나 뭐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오늘 자료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통계 업데이트 자료 냈는데요. 사실상 뭐 업황 자체를 크게 놓고 보면 뭐 턴어라운드 기미가 보이거나 뭐 장밋빛의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. 국내 여행이나 이런 수요 같은 것들도 뭐 5월, 6월 달에 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다시 코로나가 좀 많이 재발하면서 좀 사회적 거리 단계도 높아짐에 따라서 여행 수요도 국내 여행 수요도 좀 많이 잦아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여행업체에 대해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업체당 현금으로 1,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전국의 이런 중소형사 업체들을 합하면 한 5,000개 정도 여행사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1,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500억 원 정도 또 재정적으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매출이 하락한 잠깐만. 우리 아침에 얘기한 게 네. 군소형사지만 이렇게 하면 생존 가능한 거예요 지금? 사실 생존 가능성의 여부는 지금 매출 자체가 아예 없기 그러니까. 때문에 대형사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사도 없기 임기를 때문에 주고 월급들 좀 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여행사의 직원이라던가 이런 비용단을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행사들의 생존이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 직원들을 일단 해고하는 차원이 가장 비용단에서 절감하는 게 크고 사실상 비용단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인건비 말고는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뭐 대형사 제가 커버하는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력 감축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 중소형사나 비상장된 이런 여행사 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가장 먼저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500억 정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뭐 정책에 나왔고요. 이제 호텔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매출이 대부분 50% 이상 하락했습니다. 2분기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매출이 하락한 호텔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 감면을 좀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. 전년 동기 대비 한 30% 정도 매출이 하락한 호텔에 대해서 최대 50%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고려 중이고 이제 4성급 이상 호텔에 대해서는 한 25% 정도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장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다 95% 이상 빠진 상황이에요. 대부분 95에서 99% 정도 매출액이 하락을 했고 거의 뭐 수요가 없고 매출이 전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장사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 매출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이제 매매가 중지가 됩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여행사나 호텔업 중에서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나 세중 정도가 있겠고요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닛 할 때부터 업황별로 뭐 업종 의견을 보자면 저는 호텔 면세 쪽이 가장 좋아 보이고 항공 여행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항공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면 어제 8월달 인천공항 통계가 나왔고요.
뭐 여전히 뭐 잘 아시겠지만 여객수 같은 경우는 좀 회복에 반등 기미가 좀 요원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6.3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화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물동량이나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 5% 정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인천공항 여객수만 놓고 보면 23.4만 명이고요. 전년 동월 대비 한 96% 정도 급감 지속하면서 4월 이후로 계속해서 96에서 97% 정도 감소하는 모습입니다.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은 6월 달 이후로 이제 MOM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. 그래서 7월이나 8월 누적 여객수가 보면 45.4만 명인데 2분기 4월 6월 달은 47.4만 명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2분기 대비 3분기 들어서면서 월별로 여객 수송은 월별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이제 이게 국제선의 운항이 회복된다거나 뭐 코로나가 풀려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름에 휴가 시즌도 있었고 국내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때문에 7월, 8월은 좀 많이 늘어났지만 다시 뭐 9월 기점으로 8월 말 9월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단계 격상이라던가 코로나 재발이 좀 또 격화되면서 9월 달에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 어떨 거냐라고 보면 사실상 뭐 국제선 운항률은 10%대 미만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국내선도 그나마 좀 올랐던 게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다시 격상되면서 국내선의 이용 객수 수요 회복도 다시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FSC 항공 화물 가져가는 애들 위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여객의 수송 의존도가 높은 LCC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인천공항 기준으로 2.3억 톤 기록을 했고요. YOY로 한 5% 정도 올랐고 전월 대비는 한 0.3% 정도로 비슷한 수준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다만 좀 긍정적인 건 일드는 좀 빠졌는데 2분기 총 수송 물량이 6.3억 톤이거든요. 그래서 수송량 자체는 매월 8에서 9% 정도 오히려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.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화물 수요는 여전히 좀 증대가 지속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화물의 일드는 3분기 일드는 2분기 대비 소폭 둔화 대신에 Q 그로스가 늘어나는 걸로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가 이익은 주는데 매출이 는다는 거야?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미미한 거죠, 근데. 네, 그렇게까지 뭐 차이는 없고 일드가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한 50%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익의 뭐 감소폭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4분기 들어서면서 또 화물 또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재차 뭐 아이폰 또 새로 나오고 뭐 반도체 수출이라던가 부품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소비재들의 이런 수출 물량이 좀 기대되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드나 그로스나 4분기 돼서는 좀 다시 재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화물 운송 뭐 나가는지 뒤져보는 것도 그거는 좀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. 업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. 대부분 뭐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, 화학용품, 뭐 음식료나 소비재인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. 네,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소비재,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이 많이 늘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단가가 4-5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. 하여튼 이쪽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제 막 내년 바라봤을 때 뭐 미국에서 뭐 크루즈 업체들도 움직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여행, 항공 그리고 지금 올해 가장 루저 섹터들에 대해서 업황이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.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살아남은 자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연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여행업은 우리나라 이미 독과점화 돼 있는 거죠. 여행업이 거의.
네, 사실상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런 중소형사들이 좀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도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독가 점유율이 거의 시장의 70%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더 작아지는 것에 대한 이런 손실이라던가 업황의 센티는 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대신에 뭐 파이 자체는 작아지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항공의 그런 단가도 그렇고 뭐 비행기 표값도 그렇고 이후에 뭐 여행의 이런 ASP 자체는 좀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행은 굉장히 비싸질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여행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비용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네. 아무튼 우리가 이제 9월이니까 이쪽도 뭐 최악의 것들은 이제 뭐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요. 더 이상 이미 뭐 그렇다고 바닥을 또 찍었기 좀- 때문에 뭐 좀 우리가 너무나 진지하게 둘이 얘기하고 있어서 또 그럴 텐데 네. 좀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안진아 연구원 섹터 요즘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답답해진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다고요? 전 어떻겠어요. 아 근데 저는 그래 여행-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? 네? 괜찮아? 괜찮을 것 같아? 그러니까 코로나 좀 풀리면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올 섹터가 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. 그때까지 저는 버티고 있겠습니다, 여러분. 알겠습니다. 그 마음으로 다음에 봅시다. 예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고민하시죠. 고민하시죠.